네, 동경민견 시즌2 3화 그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건증입니다. 중년오덕 외노입니다. 카나가와 현민 제이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었죠. 엄마 웃음에밖에 안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코너죠. 제이쿤이 갖고 온 제이쿤의 코너입니다. 네, 제가 바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를 준비해 오셨죠?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카나가와 현민으로서 저희 카나가와를 소개시키고 싶은 네. 강렬한 욕구를 참지 못하고 굳이 동경민견에서 굳이 동경민견에서 굳이 카나가와를 카나가와라는 곳은 이제 동경에서 살짝 왼쪽이죠. 살짝 서쪽, 네네. 남서쪽. 남서쪽? 네, 네네. 그쪽인데 이제 요코하마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네, 그쪽인데 이제 제이쿤이 그쪽에 살다 보니까 동경민겐이 잘 모르는 카나가와를 소개하겠다라는 코너예요.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이쿤의 오늘의 카나가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동네 카나가와. 여러분들은 카나가와에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관광 스폿에서부터 유명한 맛집까지 속속들이 소개하는 제이쿤의 오늘의 카나가와. 지금 바로 시작할까나? 시작할까나? 어떻게 이거? 아, 그런 거야? 너 저번에 내가 아재 개그했다고 엄청 말해보지 않았냐? 이게 먹힐 것 같아요, 형. 저 지금 제이쿤의 카나가와 초반 인트로 하는데 제이쿤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좀 더 신선한 바람? 젊은 영화인 거 갖고 오겠다. 나 6시 내 고향인 줄 알았어, 지금. 어떡해. 그래요. 에노시마. 네. 일단 그 첫 코너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간단히 코너 설명을 해보면은 네.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카나가와랑 동경 가깝지만 네. 이제 마음으로서는 좀 먼 동네. 잘 안 가게 돼요. 그쵸. 이게 가깝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고 맞아요.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 시간이 있을 땐 좀 더 멀리 가려고 하고 비행기 타려고 하고 신칸센 타려고 하다 보니까 카나가와 쪽은 잘 안 가게 되는 그쵸. 상황이죠. 서울 사람이 인천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딱 그거야.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나가와를 소개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바이크를 타고 가보면서 보았던 풍경,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관광 스폿과 맛집들을 속속들이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네. 들어보시고 관심이 생기신다면 꼭 카나가와를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티로버의 경쟁 상대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카나가와 현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 관동 지방에 위치한 현이에요. 칸토라고 하죠. 일본어로는. 그 이제 도쿄, 이제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이렇게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토도府県별로 인구를 따지면은 네. 이제 920만 명 정도. 920만 명. 네. 도쿄도에 이어서 이게 당당하게 2위,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내 총 생산의 경우에는 이제 도쿄, 아이치, 오사카에 이어서 4위. 근데 이거 아이치현이 2위인 거는 완전 도요타가 먹여 살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높아진 거 아닌가요?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울산 같은 동네인가요? 그쵸. 울산이 현대공장.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현내의 정령 그 지정 도시라고요. 그 법정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령이라고 해서 그 정부의 명령으로 지정되는 도시가 이제 전국 유일하게 3군데나 돼요, 여기가. 네. 요코하마시, 카와사키시, 그리고 사가미하라시. 사가미하라시는 못 들어갔네요. 사가미하라시가 그 유리가오카? 오다큐선 타고 네. 그쪽. 인데, 이 카나가와 현의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사가미 이노쿠니. 네. 그리고 도쿄 사이타마 쪽이랑 접하는 부분은 이제 무사시노쿠니.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네. 이게 오사카는 이제 나니와라고 불렸었잖아요, 예전에. 옛 지명으로.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거랑 같이 이제 이 카나가와는 예전에 사가미랑 무사시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가미.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카나가와라는 지명의 유래로는요, 그 무사시노쿠니의 영토가 있었는데 거기가 요코하마랑 카와사키 쪽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불렀던 명칭이 처음에는 카나가와고. 이게 여기에서 한자는 강하자를 써서 카나가와고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 강하자에서 내천자로 바뀌면서 지금 카나가와가 됐다. 네. 라는 설이 있어요.
네, 이 카나가와현은요,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가까운 수도권인 만큼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그쪽 포지션에 가까운 곳인데요. 맞아요. 실제로 인천광역시랑 카나가와현은 자매도시예요. 아, 그랬어요? 네. 실제로 그 한국의 네네. 송도를 지금 계획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송도를 계획할 때 모티브가 됐던 데가 요코하마예요. 요코하마시를 약간 롤 모델로 잡고 송도를 계획했죠. 요코하마에 그렇게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곳이 있었나? 약간. 요코하마 자체가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차이나타운이랑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항구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일본 하면은 요코하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곡이 한국에서 과거에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쪽인가요? 네, 그래서 그 생각보다는 이런 요코하마는 잘 알려져 있는데 카나가와현 자체는 많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일본 내에서도 좀 존재감이 약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요코하마는 잘 아는데 카나가와현은 몰라. 맞아. 그래가지고 요코하마현 이렇게 농담으로 약간 그런 건가? 한국에서 분당 이야기할 때 성남시와 분당 약간 성남 그 전체 안에 분당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딱 그 맛이네요. 네, 그러니까 카나가와 안에 요코하마 있는 건데 약간 그걸 구별하는 느낌? 그쵸.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나고야현 같다는 나고야도 사실은 아이치현 안에 있는 건데 워낙 나고야가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농담으로 일본인한테도 놀림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넷상에서. 아, 그래요? 놀림감.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카나가와 쪽은 사실 그 토요코산에 걸려있는 카나가와는 좀 사람 살기 괜찮은 쪽으로 좀 유명하고 뭔가 치안도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동에서는 유명한데 관서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졌을 때 저는 딱 분당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좀 깔끔하고 사이타마 쪽이 되면은 왠지 촌스러운 옷 입고 다니고 치바 해도 땅콩. 그쵸? 약간 이 남 지역 비난.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카나가와는 그래도 좀 이미지가 그나마 좋죠. 그나마 이미지가 좋았다. 네, 카나가와 뭐 지사 같아요. 지금. 돈 받고 나온 것 같아. 저 사실 월급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괜찮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카나가와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카나가와 그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에노시마입니다. 에노시마. 아, 에노시마? 네. 에노시마 좋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있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나 서핑 했었고. 맞아. 서핑. 완전 똥물인데. 뭐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거기가 좋은데. 네. 당일치기로 도쿄에서 서핑 많이 가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가요. 그쵸. 거기 가면은 이제 스쿠터라든지 바이크에 그 서핑 보드를 걸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약간 휘어진 봉 같은 거 딱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그거 타고 서핑하러 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막 집에서 뛰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해봤어요? 서핑? 서핑은 안 해봤어요. 해보고 해봤어요? 싶어요. 언젠간. 서핑 졸라 힘들어. 그래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진짜. 왜 팔이 떨어져 나와요? 계속 이렇게 해봐. 맞아. 파도가 제대로 들어오는 포인트까지 저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팔이 진짜 장난 아니야.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서핑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보드 타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서핑은 안 해봤네요. 형은 그러니까 산이랑 바다랑 하면은 산파. 본다면 바다파, 뭔가 한다면 산파. 외노 형은요? 난 바다. 바다? 저도 바다. 바다 가죠. 바다가 좋지. 그래요? 바다가 어떤 게 좋아요? 그냥 가서 놀기 좋잖아. 저를 받아들여주는 느낌? 바다는 받아들여주지. 이런 진짜 뭐야? 점점 뭐랄까 시청자분 연령에 맞춰가지고 이게 눈높이 유튜브 방송. 시작했으니까 우리 전개가 그러면 안 돼. 네. 사실은 이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여행지 첫 번째 여행지 아무래도 첫 번째다 보니까 좀 특별하기도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걸 할지 아니면 잘 아는 걸 할지 사실은 요코하마가 제일 유명하고 아니면 하코네라든지 그럼에도 제가 이 에노시마를 한 이유는요 제가 에노시마를 많이 좋아합니다.
이게 자주 가요, 사실은. 아, 진짜요? 네, 한 달에 2-3번은 가는 것 같아요. 오, 평일에는 맞아요. 아예 움직이질 못하니까 네. 주말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8일, 9일? 근데 그 중에서 2-3번 정도는 에노시마 가는데 오, 왜 그런 거예요? 뭐 있어요, 여기? 사실 숨겨둔 여자친구가 아, 농담이고요. 괜찮네. 저는 이제 주로 새벽이나 밤에 가거든요. 아, 그래요? 차 없을 때. 달리기 좋을 때? 네, 바이크 타기 좋을 때. 그러면 이제 에노시마를 바이크 타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 바이크 장이 있어요. 되게 바이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딱 해놓고 이제 자판기에서 커피 한 캔을 딱 뽑아가지고 밤 공기 혹은 새벽 공기 마시면서 바닷소리 좀 듣다가 커피 다 마시면은 다시 바이크 타고 돌아오고. 왜 그러는 거야? 잠 안 자고. 약간 그 에노시마라는 게 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센치해질 때. 네. 오. 에노시마 가보면 되게 좋아요. 풍경도 좋고 그 바다나 하늘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맞아요. 되게 사람 가슴을 뻥 뚫어줘. 맞아요. 진짜. 아, 역시 배우신 거는 달라. 아, 우리 우마무스메 하는 사람들. 아니, 거기 어디야? 오다이바 가서 보는 거랑 달라요? 아, 그런 짝퉁과는 다르죠. 달라. 오. 그거는 매립을 해가지고 아,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이지. 그거는 자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축가니까 자연에 손대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아파하는 거예요. 네? 지구가 아파하잖아. 자동차는 왜 타? 걸어다녀. 그 형 전기 자동차 타요. 전기 자동차 타려고. 걸어다녀. 두 발 놔두고 왜 기계를 써? 방금 공격 좋았다. 아주 강했는데 자동차는 왜 타? 바이크 타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에노시마라는 게 사실은 그 약간 우라시마 타로 동화 아세요? 알아요. 그 한국어로 비유하자면은 용궁성 갔다 온 아저씨였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어. 한국에 약간 있었어. 그런 거 신선 바둑 두는 거 보다가 아. 그 돌아왔더니 뭐 300년 지났고 400년 지났고 그래요? 에노시마가 저한테는 약간 용궁과 같은 느낌? 그래서 음. 거기에 있으면은 그 용궁의 시간은 멈춰 있고 저쪽 아. 그 바다 이 다리가 있어요. 에노시마 벤텐밭이라고 하는데 그 바다 건너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약간 그런 가끔씩 센치해질 때가 네.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장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나오시마나 테지마에 어. 가면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뭔가 세상과 좀 분리된 느낌? 맞아요. 네. 그렇구나. 가끔씩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네. 때가 있지 않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족이 조금 길었는데 그럼 첫 번째 여행지 에노시마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도록 하죠. 아, 지금부터 떠나는 거예요? 네,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빌드업입니다. 자동차에 시동 켜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이제 엔진 되었어. 아이돌링그 끝났습니다. 아직 엑셀도 안 밟았어. 또 이렇게 재밌죠? 네.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 에노시마 이거는 이제 카나가와 현에서도 후지사와시라고 카마쿠라시 옆에 있는 그 후지사와시에 속하는 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카마쿠라랑 같이 쇼난 지역 이쪽의 주요 관광지예요. 그 대체적으로 유명한 게 그건가요? 그 슬램덩크 배경지? 맞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하면 초난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상남이거든요. 맞아요. 상남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던 맞아 상남이인조라는 만화가 이 동네를 배경으로 한 만화예요. 이렇게 상남 이인조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GTO도 나왔죠.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반항하지마. 반항하지마. 네. 저도 한때 재밌게 봤었는데. 재밌죠. 이 지역을 이렇게 배경지로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유명한 만화들이? 실제로 그 폭주족들이 그 동네에서 폭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서. 맞아요. 네. 달리기가 좋아. 그런 달리기 반사회적인 세력들이 그쪽에 많이 활동하고 있고. 요코스카도 진짜 많아요. 요코스카도 와우 재밌어요. 재밌는 곳이에요. 그렇구나. 여기 미군 기지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길도 넓고 그러니까 쭉쭉 뻗어 있으니까 바이크로 최고죠. 그래서 이제 도쿄에서 에노시마로 가시려면은 오다큐선을 이용하시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다큐선 신주쿠역이라든지 시모키타자와 거기서 이제 오다큐선을 타고 카타세 에노시마 역으로 내려서 10분 정도 그 에노시마 벤텐바시를 건너면은 에노시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도쿄에서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쵸. 네.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더 걸리려나?
신주 워낙 오다큐선이 노선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네. 쉽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카타세 에노시마역에 도착을 하실 건데요. 이게 보면은 되게 예뻐요. 역 자체가. 그 작년 7월에 이 재건축 공사가 끝났는데요. 이게 원래부터 그 우라시마 타로의 용궁을 모티브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아무래도 좀 옛날식 역사여가지고 이거를 2018년부터 공사를 들어가서 네. 2년에 걸쳐서 공사가 끝났는데 완전 깔쌈하게 바뀌어가지고. 아, 그래요? 좀 현대적이에요? 현대적이에요. 오, 재해서. 그렇지?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제 라이트 같은 게 비춰지는데요. 네. 그 1층은 그 약간 하얀색 쪽? 조금 약해요. 빛을 좀 약하게 하고 2층 외관에는 이제 빨간색 라이트. 근데 그 창이 있는데 그 창에서는 에메랄드색 라이트가 분사가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층 처마 쪽에서는 노란색 라이트랑 이제 빨간색 라이트랑 적절히 섞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좀 특이하다. 그쵸. 뭔가 중국풍인데요, 느낌이? 약간 용궁 하면서. 아, 그래서 용궁 이야기가 나온 거구나. 네. 돌아갈 때 꼭 밤에 돌아가셔서 그 야경까지 보시고. 예뻐요. 네, 가시길. 조명을 잘 설치해놓은 거네요. 바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그 카타세라는 지명. 네. 잠시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빌드업이에요, 다. 근데 작년 2020년 7월에 재건축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올림픽 경향하고 스케줄 맞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 에노시마가 요트. 경기장이 있었구나. 요트 경기장이 있어요. 맞아, 바다가 있고 이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 거구나. 그거에 맞춰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잘 됐으니까. 역은 잘 완공이 됐으니까. 뭐 그렇지. 앞으로도 언젠간 쓰겠지 뭐. 계속 쓸 거니까 역 자체는. 전 예뻤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밤에 보면은 예쁜 카타세 에노시마역을 지나서 그 에노시마 벤텐바시를 건너면은 에노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착했어. 이제 도착했어. 지금 발 한 발짝을 내디딘 기아 1단. 지금 1단. 이 한 발짝이 인류에 있어서는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청동의 토리가 보여요.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토리죠, 사실. 토리가 저거죠. 신사 같은 데 입구 들어가는 기둥. 네, 맞아요. 기둥. 보통 빨간색이라든지 맞아. 목재로 많이 하는데 청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마 바다 근처다 보니까 목재가 녹슬지 쉽게, 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리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토리를 지나면은 이제 에노시마의 명물 거리가 있어요. 노점들과 있고 오미야게 팔고 약간 그 오미야게는 약간 돌아갈 때 사는 선물.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두 갈래로 갈려요. 그 오른쪽은 이제 에노시마 진자 신사죠. 이쪽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는 그 매표소 표를 파는 곳 이렇게 두 가지가 갈리는데요. 오늘은 이 오른쪽에 있는 에노시마 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이 에노시마에는 신사가 3개나 있어요. 네. 에노시마 신사, 야사카 신사, 코다마 신사. 그리고 이 신사라는 별도로 에노시마 대사가 있어요. 일본 언론은 이제 다이시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찰? 약간 절 같은 거거든요. 그 언제 한번 신사랑 대사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대사는 그 데라를 이야기하는 건 좀 달라요? 데라가 일본에서 절이잖아요. 테라보다 한층 위? 그쵸. 좀 큰 절. 네, 큰 절. 그러니까 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헤드쿼터 같은 절인 건가? 헤드쿼터라기보다는 이 대사는 그 위대한 스승? 그러니까 업적을 쌓은 사람을 그 기리는? 모신다. 네. 그렇구나. 그 불교라는 게 사실은 그 이 사람 안에 부처님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난 덕을 쌓아가지고 대단한 부처님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모시는 그런 거를 다이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신사랑 테라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쵸. 신사는 신을 모시는 거고 그쵸. 테라는 불교 쪽. 이 대사의 경우에는 신사 쪽에 속한 더 큰 사람을 모시는 절 쪽. 테라 쪽. 테라 쪽? 오케이. 약간 헷갈리죠.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일본의 절이 약간 헷갈려요, 사실. 한국이랑 맞아요. 개념이 조금 틀려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 신사라는 것도 사실은 불교 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교에서 건너온 그 칠복신이라고 하잖아요. 시치우크진. 네네. 얘네들도 사실은 불교 신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라서. 그게 그랬었어? 영향을 받았어. 결국 신사 믿는 것도 불교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테라랑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포인트는 그거예요. 테라 같은 경우는 그냥 부처. 부처가 포인트. 다른 신을 여기다 둔다 그러면 그건 다 신사. 그래서 이
3개의 신사와 1개의 대사가 있는데 오늘은 에노시마 신사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볼게요. 사실 에노시마 신사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조금 작아요. 그 이 에노시마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 어떤 신일 것 같아요? 고양이 신? 강백호. 강백호. 그 서태웅. 서태웅. 안 선생님. 그랬으면 제가 안 선생님. 안 선생님은 진짜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명대사 뭐였죠? 그 왼손은 거들뿐? 그거는 안 선생님이 한 강백호. 안 선생님이 한 거.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니었나? 뭔가 말을 했어요. 뭔가 말을 했어. 네, 정답은 이제 벤자이텐. 벤자이텐이라고. 벤자이텐은 뭐예요? 그 일본의 그 칠복신 중에서 유일한 여신이에요. 그래서 담당하는 분야는 풍요와 예능 쪽. 인도 신화에서는 사라스바티라는 여신이 이 벤자이텐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랑과 아름다움, 다산 등 여성들의 수호자면서 문학, 예술, 음악 등 예술의 여신이기도 해요. 그 일본에서는 이 벤자이텐을 모시는 유명한 신사가 3군데가 있어요. 네. 그 사가의 치쿠후 신사, 그리고 히로시마의 이츠쿠시마 신사, 그리고 카나가와의 에노시마 신사, 그리고 이 이츠쿠시마 신사가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신사 있잖아요. 있죠. 뭔지 그 신사가 바로 이 신사. 그래? 네. 가보고 싶다. 아마 그 일본 신사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은 종종 나오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쵸. 신사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 신사인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그 에노시마도 이 벤자이텐이 사랑과 예술의 여신이다 보니까 수험생이랑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네. 그리고 우리 사랑 영원하게 해주세요 하는 커플들이 참 많이 온다고 합니다. 수험생은 왜 일로 와요? 공부의 신도 아닌데. 문학이랑 예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공부까지도 이게 가나 봐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이 벤자이텐이 질투심도 많은 여신이라서 연인들의 경우에 둘이서 이 벤자이텐 동상 앞에는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질투를 받아서? 네네. 그리고 그 이 에노시마 신사에 대한 그 전설이 하나 있어요. 그 벤자이텐이랑 머리가 5 달린 용. 간단하게. 오두용이에요? 오두용.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은호 형이 그 용 딴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것도 없진 않은데. 야마타노 오로치였나? 걔는 머리가 7개였나? 아무튼 그 이 전설은 에노시마 엔기라고 전해지는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유래되는 전설이에요. 그 옛날 먼 옛날 카마쿠라의 푸카사와에는 둘레가 50리, 이게 1리가 약 5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레가 10km 정도 이 되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머리가 5개가 달린 이제 푸른논의 병정이 아닌 오두용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용은 이 악행을 일삼았어요. 막 산을 부셔가지고 산사태 일으키고 홍수도 일으키고 역병을 유행시켜가지고 사람들 죽게 하고 역병도 만드는구나. 네, 그야말로 역병신, 타타리감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라고 했었는데 이 킨메이 14년 4월 1일 그 양력으로 따지면 552년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감싸고 커다란 지진이 발생을 해서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어요. 이때도 이런 쓰나미가 있었구나.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대지가 열흘 동안 흔들리고 흔들림이 멈추니까 이번엔 해저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4월 1일 만우절인데. 농담 같다 정말. 그래서 이 해저에서 큰 바위가 튀어나와서 작은 섬이 됐대요. 이게 바로 지금의 에노시마. 근데 이 에노시마가 생기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천녀가 나타났어요. 네네. 근데 이 오두용이 이 천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돼서 결혼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용 주제가 용이 그 하늘의 여자한테 감히. 근데 이 천녀는 악행을 일삼는 용과는 결혼할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천녀의 미모에 반한 용은 단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가천선하겠다 약속을 하고 천녀는 결혼을 승낙하게 돼요. 이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많잖아요. 주인공이 양아치였는데 여자 보고 반해가지고 개가천선해가지고 참 사람. 강백호도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백호를 모시는 거구나. 이 강백호 사실 머리 5개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후로 용은 정말 달라졌어요. 막 가뭄일 때 비를 내리게 하고 태풍을 막아주고 쓰나미가 오면은 그거를 날려버리고. 우리 용이 달라졌어요. 우리 용이 달라졌어. 정말 약속한 대로 마을을 지켜줘요. 네. 근데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마을을 구할 때마다 용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용이 죽게 됩니다. 아. 그래서 죽기 전에 용은 자신의 남은 힘을 전부 쏟아내서 마을을 둘러싸는, 마을을 지켜주는 산이 되어요. 이 산이 바로 에노시마의 맞은편에 있는 카타세 야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말했던 카타세? 그쵸. 네. 여기에 나오는 그 천녀가 바로 벤자이텐. 그렇구나. 그래서 이 벤자이텐은 에노시마 신사에 모셔지게 되고 이 용은 에노시마 신사를 바라보는 타츠쿠지 그 묘진이라고 카타세 쪽에 있는 거기에 모셔지게 되었다는 재밌다.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가요? 설화겠지? 그쵸. 계속 전해졌던 거죠. 여기까지인데 이제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뭐 백두산에 용 한 마리 있는 건가? 그 정도의 지금 감흥이었는데 옛날에 그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시즌 1에서 옛날에 골드니크 관련해서 하코네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하코네 이 산인가 후지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설화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이었는데 삽으로 열심히 삽파가지고 후지산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밤에만 일을 하는 신이었는데 마지막 한 삽을 퍼가지고 그거를 후지산 위에 꼭대기에다 얹어 놓으려고 했을 때 해가 뜬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시간 오버하니까 놓쳤어. 그 흙을. 나는 칼퇴해야겠다. 네, 칼퇴해야 되고 약간 뭐야 신데렐라 12시 땡땡땡 한 것처럼 도망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근로노동법을 준수하네. 그 흘린 흙이 오사카 옆에 있는 어떤 산? 그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설화가 있었어요. 일본 산이라는 게 파트너? 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무슨 그룹은 있더라고요. 왜 그 뭐지? 산맥으로 엮었었나? 어디 일본의 알프스 산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 그룹으로 묶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몰랐는데 저는 그 당시 때는 뭐 후지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엄청난 심볼이니까. 그쵸. 난 당연히 설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에노시마도 있는 걸 보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산 찾아보면. 네, 뭔가 사람들이 다 의미 부여했을 것 같아요. 한국도 많죠. 그런 것들 보면은 제 고향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소풍으로 자주 가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떤 섬에 옥녀봉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도 되게 스펙타클한 설화가 얽혀 있고요. 이런 거 많아요. 뭐 제주도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용두암. 네, 용 모양이 막 있고 뭐 설악산 가면 울산바위, 금강산까지 뛰어가던 바위가 금강산이만큼 아름다워가지고 그 위에 도착해서 알고 봤더니 맞아요. 나중에 여기는 설악산이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돌대가리라는. 진짜요? 많이 뽕인데. 그렇군.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뭐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들으면 뭐 용이랑 사람이랑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는 맺어지나? 머리가 많이 굳었나 봐요. 저는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동양과 서양에서 용을 바라보는 시선? 네. 이게 물론 이제 동양용이랑 서양용이 생김새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용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용은 약간 절대야. 공주를 그렇죠. 납치해 가서 사람들이 토벌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에 토벌을 하잖아요. 그럼요. 막 지크프리트 같이 용을 죽이고 용 피를 뒤집어 써가지고 반신이 되던가. 반신이 되던가. 근데 이제 동양에서의 용은 약간 변덕이 많은 신?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동양에서의 용은 소원을 들어주는 드래곤. 넌 그 일본에서의 용만.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용이 뭐 하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냥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에노시마 이 엔기에서도 약간 녹아져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카타세 에노시마 역과 이 용이 산이 된 지역, 이 에노시마 신사의 이야기는 조금 흥미로웠나요? 나는 이 신사에 얽힌 얘기 같은 게 좀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고 그 신은 무슨 효험이 있고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로 따라가 보면은 그
에 관련된 무슨 근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재밌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카타세이 여기 영궁? 영궁? 영궁의 모양을 모티브로 지어졌다는 게 확실히 얘네가 갖고 있는 약간 판타지가 좀 있구나. 솔직히 지금 그렇게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쵸. 현대적으로 짓거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오시마 역 가면은 정말 세련되게 역을 그 페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건축가들이 관심을 갖는 페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과는 약간 그 상관이 없는 그쵸. 진짜 영국 모양의 약간 재밌는 걸 만들어 놨는데 어찌됐든 이 에노시마라는 도시 약간 마을이 갖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얘네가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했던 제스처 아닐까. 왜냐면 역이라는 곳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입구지. 네, 우리가 현관에 들어가는 어떤 집의 첫 인사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신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여기가 어떤 의미로 지금 사람들한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사랑 절 같은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여기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관동 일루미네이션에서 그 XE를 했었어요. 네. XE는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XE? XE 이게 지금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다. XV. 네,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튼 뭘 해도 이렇게 잘 전달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야경이 정말 꿈나무. 방송 꿈나무. 방송 꿈나무. 아직 방송 새내기. XV는 그러니까 등수에 대한 위를 등수. 얘기하는 거죠? 네. 뭐 1등, 2등, 3등, 4등. 네. 그 중에 하나겠죠. 야경이 끝내주는 전망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무역상이 만든 정원이 또 있어요. 에노시마 안에. 그렇구나. 그리고 영화의 로케이션 장소 같이 에노시마에서의 데이트 코스를 다음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쿤이 그녀와 함께 갔던 데이트 코스. 네. 거기까지는 노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음식은 맛있는 거 없어요? 전 사실 음식 좀 얘기 듣고 싶었는데. 그것도 데이트 코스 안에서 네네. 다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네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카나가였습니다. 자신 있게 해줘. 다음에 또 만날. 카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제이쿤의 오늘의 카나가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왜너? 제이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